미식 축구의 모든 것 All About NFL. 이제 NFC 남부지구의 팀들의 드래프트 픽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순서입니다. 뭐 역시나 이제 지난 시즌 순위의 역순으로 살펴보겠고요. 가장 먼저 얘기해볼 팀은 캐롤라이나 팬서스입니다. 이제 새롭게 이제 사령탑 맨룰 감독을 앉힌 이제 캐롤라이나 팬서스인데 뭐 컨셉 확실하게 드래프트를 했습니다. 뭐 7명의 선수를 뽑았는데 네. 모두 수비진의 선수를 뽑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 현대 드래프트 제도가 확립된 이후에는 뭐 최초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확실한 컨셉을 갖고 이제 이번 드래프트에 임했던 팬서스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요. 가장 먼저 이제 뽑았던 선수는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5번 출신의 디펜시브 태클 데릭 브라운 선수였습니다. 1라운드 전체 7번으로 지명을 했었고요. 뭐 이 선수는 뭐 피지컬 괴물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고 전국구로 이제 고교 시절부터 평가받던 재능이 그대로 대학까지 연결됐다. 뭐 이런 말씀도 드렸었고요. 그 1라운드 그 리뷰를 할 때 네. 말씀드리지 않았던 부분을 이제 하나만 좀 추가를 해보면 예. 그 드래프트 당시로 돌아가 보면 이제 데릭 브라운이 7번 그리고 애리조나가 아이지아 시몬스를 8번으로 뽑았어요. 네. 그래서 캐롤라이나가 시몬스를 뽑을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데릭 브라운을 뽑았거든요. 근데 이제 전문가들의 평가는 실링 자체는 시몬스가 더 높지만 이 브라운은 더 안전한 픽이라는 그런 평가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실링이 조금 더 낮을 수는 있겠지만 그만큼 플로우가 높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수비진의 리빌딩이 좀 절실한 캐롤라이나 입장에서는 일단 좀 중심이 될 만한 좀 확실한 보증 수표를 일단 하나 뽑고 시작을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겠습니다. 네. 1라운드 7번으로 이제 데릭 브라운 선수를 지명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2라운드부터 좀 자세하게 살펴볼 텐데요. 2라운드 전체 38번으로 이제 펜스테이트의 디펜시브 엔드. 이름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이터 그로스 메토스라는 선수인데요. 이제 이 이름인 이터가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단어라고 합니다. 이 뜻이 이제 encircled by family라는 이제 뜻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뭐 가족에게 둘러싸인 뭐 이런 뜻이라고 해요. 뭐 저도 무슨 뜻인지는 제가 무교이기 때문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아시는 분이 혹시 계시다면 뭐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선수가 이제 고등학교 시절에 컨퍼런스 디펜시브 플레이어 오브 더 이어에 선정이 될 정도로 굉장히 잘했었고 포스터 디펜시브 엔드 유망주로 뭐 여러 학교에 장학금 오퍼를 많이 받았었는데 펜스테이트에 진학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제 이 선수는 좀 그 가정에 불행한 그런 사건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 아버지는 이제 보트 사고로 좀 돌아가셨고 네. 그 형제 중에 한 명도 벼락에 맞아서 사망을 하는 좀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어요. 네. 리틀리그 야구장에서 이제 번개를 맞고 사망을 했다고 하고요. 아버지랑 이제 보트에서 같이 떨어졌는데 할아버지가 이 이터는 구했고 아버지는 이제 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트에서 떨어져 익사를 했다는 이런 얘기가 있고요. 이제 어머니가 이후에 이제 재혼을 하면서 이제 이 양아버지의 성이 메토스인데 그러면서 이제 그로스 메토스라는 성을 쓰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이런 이제 안타깝고 좀 개인의 인생에서 좀 큰 슬픔이 될 수 있는 이 사고들을 2번이나 당했던 이 그로스 마토스 선수인데 네. 이 선수의 인터뷰를 좀 살펴보면 그 슬퍼하고 그 기억에 잠겨 있어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 네. 그래서 나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위해 늘 노력하고 있다. 이런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어린 나이지만 좀 성숙하게 그 자신의 슬픔을 좀 이겨내고 있다. 뭐 그렇게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 선수가 이제 196cm에 120kg, 장신에다가 이제 피지컬이 굉장히 좋은 선수인데 거기다 이제 유연함까지 겸비를 했다고 합니다. 풋워크도 굉장히 좋고 특히 이제 순간적인 움직임, 이 양옆으로 움직이는 무브먼트가 굉장히 좋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1라운드 중후반 정도로 뽑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들을 받았던 선수였어요. 네. 근데 지금 2라운드까지 좀 내려왔고 뭐 이 선수는 어쨌든 패스러시 부분에서는 이제 굉장히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뭐 런 스타퍼로서는 사실 뭐 크게 두드러지지는 않는다. 뭐 이런 평가들이 있습니다. 네. 다만 이 선수가 이제 신장은 굉장히 큰데도 이 패스의 어떤 길을 찾는 데 좀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요. 이제 패스러시는 굉장히 좋은데 이 상대 쿼터백의 패스 줄기가 어디로 올 것인지를 예측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어서 대학 시절 내내 이제 그 패스를 막아냈던 것이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네, 그만큼 이제 그런 부분에 좀 약점이 있는 선수가 되겠고 2019 시즌에는 이제 팀 내부 규칙을 어기면서 또 출장 정지를 받은 적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오프필드 이슈 때문에 그 팀들이 1라운드 좀 선택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네. 이런 뭐 분석들도 있더라고요. 예. 결국 이제 훌륭한 신체 조건 그리고 이제 운동 신경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뭐 거의 완성에 가까운 그런 선수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조금 더 성숙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캐롤라이나는 사실 지난 시즌에 1라운드 16번 픽으로 브라이언 번즈를 뽑았어요. 네. 그래서 이 선수와 좀 양쪽에서 좋은 그 디펜시브 엔드 콤비가 되지 않을까? 이제 캐롤라이나는 좀 그런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이터 그로스 매터스 선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이제 2라운드 64번에 지명이 된 제레미 친 선수인데요. 이 선수는 이제 서던 일리노이 출신의 세이프티가 되겠습니다. 이 선수는 이제 원래 러닝백으로 풋볼을 시작을 했는데 또 고등학교 올라와서는 러닝백과 코너백을 봤다고 해요. 러닝백으로서는 사실 좀 그저 그랬는데 이 코너에서는 이제 고교 시니어 시절 이 올 카운티 그리고 올 컨퍼런스에 선정될 정도로 이제 두각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성장이 굉장히 늦게 왔고 주니어 시즌에 부상이 있어서 이제 리크루팅 시스템에서는 또 이제 별을 하나도 받지 못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이 선수는 캐롤라이나가 좀 굉장히 탐을 냈던 선수였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캐롤라이나가 원래 69번 픽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5계단을 올라와서 64번에서 이 친 선수를 뽑았거든요. 네. 그러면서 그 카일 앨런을 트레이드하고 받았던 148번 픽을 이제 희생을 했었습니다. 네. 이 선수가 이제 원래는 노스다코타로 갈 예정이었는데 서던 일리노이에 이제 감독이 바뀌면서 서던 일리노이에 진학을 결정을 했다고 하고요. 2019 시즌에 이제 컨센서스 올 아메리칸 팀에 선정이 될 정도로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이 선수의 이제 삼촌이 지난 1월에 이제 명예전당에 헌액됐던 이 스티브 에더터 전 덴버의 세이프티라고 하고요.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한번 소개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어쨌든 이제 그분이 이 제레미 친 선수의 삼촌이라고 해요. 뭐 이 선수는 이제 세이프티 치고는 굉장히 큰 키 그리고 피지컬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191cm, 100kg이니까 세이프티 치고는 뭐 거의 거인이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러니까 뭐 상대 타이트엔드를 막는 것도 이제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뭐 전문가들의 평가를 보면 뭐 스트롱 세이프티, 프리 세이프티 그리고 슬롯 코너백까지 모두 좀 소화가 가능할 것으로 뭐 분석을 하고 있고 네. 그 40야드 대시 기록도 4.45초니까 이 체격에 비해서는 굉장히 스피드도 뛰어난 편이거든요. 예. 그리고 볼 스킬도 좀 훌륭해서 뭐 인터셉션을 만들어내는 능력들도 이제 준수하다 이런 뭐 얘기들이 있습니다. 네. 이제 특히나 이제 코너백을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경합 상황에서의 강점이 있고, 근데 공을 추적하는 능력이 굉장히 좀 좋다고 하더라고요. 다만 이제 이 생각하기 전에 몸이 먼저 움직이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이제 얘기가 있어서 조금 더 이제 두뇌 플레이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평가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찾아본 이 선수의 약점이 네. 이 맨 커버리지를 하는 상황에서 상대 리시버가 그 원하는 라우트를 이제 타고 자유롭게 이제 멀리 갈 수 있게까지 그냥 좀 놔둔다는 평가들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FCS 레벨에서는 이 선수가 워낙 스피드가 뛰어나기 때문에 이제 뒤늦게 추격해서 어쨌든 이제 수비에는 성공을 하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네. 과연 이 NFL 레벨에서 그 뛰어난 리시버들을 상대로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냐? 이건 사실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그 좀 세퍼레이션을 주지 않고 좀 처음부터 잘 따라가는 이런 좀 모습들이 필요할 것 같고 사실 시니어볼에 참가하기 전까지만 해도 이 선수의 체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뭐 라인베커로 전향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뭐 조금 비판적인 평가들이 있었는데 시니어볼에서 그 세이프티로서 충분히 경쟁력을 보여주면서 이런 어떤 좀 논란들을 잠재우고 어쨌든 캐롤라이나의 2라운드로 이제 선택을 받았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제레미 친 선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서던 일리노이 출신의 세이프티 선수였고요. 다음은 이제 바로 4라운드로 넘어갑니다. 전체 113번으로 지명된 트로이 프라이드 선수인데요. 노르데임 출신의 이제 코너백 선수가 되겠습니다. 그 이름이 일단 또 굉장히 좀 특이하죠. 네. 그 앞서 그로스 마토스 선수와 함께 네. 이 프라이드 선수도 굉장히 좀 독특하고 좀 기억에 잘 남을 만한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 FA로 이제 제임스 브래드버리가 뉴욕 자이언츠로 떠났어요. 예. 그러면서 팀의 넘버원 코너백을 잃은 이제 펜서스였기 때문에 이 세컨더리 그리고 특히 코너백 선수들을 많이 뽑았던 이번 드래프트였습니다. 네. 이 선수는 이제 고등학교 시절에는 육상과 풋볼을 병행을 했던 선수인데 이 선수는 육상에서 굉장히 좀 두각을 드러냈었습니다. 이 선수가 이제 2016년에 주대회를 나가서 100m, 200m, 400m 그리고 100m 계주에서 모두 우승을 차지했어요. 그러니까 기록을 살펴보면 100m가 10초 5 그리고 200m가 21.28, 400m가 48.28 그리고 이제 계주에서 이제 뭐 이거는 뭐 개인 기록은 아니니까 뭐 그게 기록은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100m 기록이 일단 10.55라는 게 이 선수가 가진 스피드가 굉장히 뛰어나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지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컴바인에서 이제 40야드 대신에 4.40초였어요. 네. 근데 그 프로데이에서는 4.3초를 뛰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컴바인에서는 뭐 살짝 긴장을 해서였는지 네. 이제 자신의 풀 스피드를 못 보여줬던 것 같고 살짝 몸살이 왔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4.3초라고 하면 그 이제 헨리 럭스와 거의 큰 차이가 없는 수준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 이런 트랙스타 출신답게 이제 뛰어난 스피드를 가지고 있는 이 프라이드 선수입니다. 네. 이 선수는 이제 풋볼에서는 와이드 리시버와 코너백을 이제 봤었는데 포스타 코너백 유망주로 이제 평가를 받았고 원래는 이제 버지니아 텍으로 이제 진학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해요. 근데 당시 이제 버지니아 텍의 감독이었던 프랭크 비머가 이제 은퇴를 결정을 하면서 그러면 나 좀 생각을 해봐야겠는데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결국 이제 노르데임으로 진학을 했다고 합니다. 이 선수에 대한 평가는 뭐 사실 앞서 이제 스피드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미친 스피드를 갖고 있고 빠른 방향 전환 능력까지 갖고 있어서 이 능력들에 기반한 맨투맨 커버리지가 굉장히 좋다라는 평가가 있었고요. 리시버와의 맞대결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강한 멘탈도 갖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리시버와의 맞대결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이제 그런 칭찬이 붙는 거는 보통 체구가 작은 선수들한테 붙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1m 90이 넘는 선수들한테 상대와의 경합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쓰진 않거든요. 이 선수가 이제 굉장히 좀 평범한 키에 체구도 좀 작기 때문에 빅 리시버들을 좀 상대하기 어려워한다. 그러니까 이런 선수를 상대로 좀 이 좋은 플레이를 보이지 못하더라 이런 평가도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 선수가 속하게 된 NFC 사우스의 리시버들을 보면 리그를 주름 잡는 리시버들이 정말 많아요. 네. 그러니까 뭐 템파베이의 마이크 에반스, 크리스 가딘, 그리고 세인츠의 이제 마이클 토마스, 그다음에 애틀랜타의 또 훌리오 존스까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이 트로이 프라이드 선수뿐만 아니라 이제 이번 드래프트에 펜서스에 합류하게 된 이 젊은 세컨더리들의 활약이 좀 중요해 보입니다. 네. 어찌됐든 이제 그 선수들을 상대하기에는 이 선수의 체구가 작다 뭐 이런 평가가 있었고요. 이 선수 또 굉장히 좀 재밌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뭐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대학 시절에 그 방송 그리고 영화 관련한 전공을 했었다 그래요. 네. 근데 사실 운동선수로서는 굉장히 특이한 이력이고 그렇죠. 근데 이제 이 특히 방송 쪽 커리어에도 좀 욕심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뭐 혹시 은퇴를 한 이후에 네. 뭐 이런 쪽으로 나아갈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를 좀 해보겠고 네. 이 선수가 이제 좋아하는 그 TV 프로그램이 그 시트콤 오피스 네. 디오피스. 그리고 넷플릭스에서 좀 화제가 되고 있는 아, 종이의 집 그렇죠. 뭐 이런 작품들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선수는 지금 대학은 이제 노르데임을 나왔는데 고등학교는 이제 캐롤라이나 주변에 있는 학교를 나왔다 그래요. 예.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펜서스 팬으로 자라왔고 그래서 그 드래프트 된 이후에 뭐 인터뷰에서 그 펜서스의 응원 구호 중에 Keep Pounding이라는 구호가 있거든요. 네. 이제 그거를 뭐 자기가 팬이었으니까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그거를 바로 언급하면서 이제 펜서스의 일원이 된 거를 좀 자랑스러워했던 이 프라이드 선수였습니다. 성공한 덕후 트로이 프라이드 선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 살펴볼 선수는 이제 5라운드 152번에 지명이 된 케니 로빈슨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이제 웨스트 버지니아 출신의 세이프티가 되겠고요. 이 선수 형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7남매 중 하나라고 하는데 이 선수가 원래 이제 웨스트 버지니아를 다니다가 이 XFL, 이 세인트루이스 배틀혹스의 드래프트가 되면서 XFL을 잠깐 뛰었습니다. 뭐 5경기 선발 출장에서 21개의 태클, 2개 인터셉션을 기록을 했고요. 이 선수의 이제 어머니가
이제 암에 걸리긴 걸 이제 알게 되면서 이 선수가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이제 XFL에 진출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XFL이 이제 학교를 못 마쳤으니까 학교를 마칠 수 있도록 인터넷 강의로 이제 학비도 지원을 해줬다고 해요. 근데 이제 어쨌든 XFL이 폭삭 망했으니까 뭐 리그 때문에 망한 게 아니라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리그가 이제 진행하기 어려워졌고 어쨌든 망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XFL 선수 중에 유일하게 2020 NFL 드래프트에 지원을 할 수 있었고 XFL 출신 중에 유일하게 이제 드래프트가 된 선수라고 합니다. 사실 굉장히 흥미로운 이력을 가지게 됐어요. 네. 그 인터뷰를 보니까 XFL에서 이제 경기를 뛰었던 경험이 자신에게는 큰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사실 대학 선수들은 이제 대학 선수들끼리만 경쟁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케니 로빈슨 같은 경우는 이제 전 NFL에서 뛰었던 그런 이제 선배 선수들과 이제 경쟁을 해봤기 때문에 네. 뭐 그런 NFL에 준하는 어떤 코칭 방식 그리고 이제 NFL 경험이 있는 선수들과의 경쟁을 통해서 이제 자신은 한 단계 더 성장을 했다 이런 좀 자신감 있는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네. 하브리그의 개념 뭐 어쨌든 뭐 상하위로 엄밀하게 이제 구분이 되는 건 아니지만 그 모두가 알고 있잖아요. NFL보다는 어쨌든 이제 좀 더 덜 경쟁적인 리그니까. 하지만 어쨌든 XFL도 프로였고 프로의 맛을 한번 봤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이 드래프트에서 곧장 이제 프로로 직행한 선수들과는 조금 다를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뭐 이 선수가 이제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이제 하브리그를 거친 것이고 네. 이 대학 시절 기록으로 봐도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17시즌, 18시즌 그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커버리지 쪽으로 던져진 패스들을 45%만 성공을 시켜줬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55%가 넘는 확률로 어쨌든 방어에 성공을 해낸 거니까 뭐 자신의 어떤 책임 구역에서는 좀 확실하게 수비를 해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선수에 대한 이제 평가를 좀 얘기를 해보자면 이 선수는 역시 이제 장신에다가 수비 범위가 넓은 볼 호크 스타일의 세이프티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뛰어난 볼 스킬 그리고 이제 리턴 스킬까지 갖고 있습니다. 이 선수가 이제 한번 리턴을 했을 때 뭐 거의 한 30야드를 간다는 뭐 그런 데이터를 어디선가 본 것 같고요. 일단 이제 이 선수에 대한 장점이 있다면 또 단점도 있잖아요. 이 선수에 대한 단점은 상대 공격을 읽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스타일이라고 하고요. 오픈필드에서 이제 태클이 좀 약하다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뭐 아까 이제 그 인터셉션 능력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XFL이 이제 비록 5경기밖에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네. 그 케니 로빈슨 쪽으로 던져진 8개의 패스 중에 2개를 인터셉션을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물론 이 샘플 사이즈가 굉장히 작긴 하지만 무려 25%의 인터셉션율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예. 어쨌든 이런 경험들이 그 펜서스의 젊은 뭐 수비진에는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XFL 출신으로 NFL에 오게 된 최초의 선수 케니 로빈슨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이제 6라운드 184번에 지명된 브레이비언 로이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베일러 출신의 디펜시브 태클이 되겠고요. 어릴 때는 이제 라인베커, 러닝백을 보던 선수였는데 고등학교 진학 이후에 D라인으로 포지션을 변경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1년 차부터 학교 대표팀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는 4성급 디펜시브 태클 포지션 유망주로 이 평가가 됐고요. LSU 등 뭐 여러 가지 잘 나가는 이제 대학들의 이 장학금 제안을 받았었는데 결국 이제 베일러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 때는 이제 이 베일러가 쓰는 이제 수비 스킴이 3-4-5 시스템인데 이 시스템에서 이제 노즈 태클로 뛰었다고 하고요. 이 선수 이제 신체 사이즈가 185cm에 150kg입니다. 뭐 키는 사실 어떻게 보면 평범한데 몸무게가 엄청 많이 나가는 스타일이죠. 네, 라인치고는 이제 어떻게 보면 185cm면 라인치고는 좀 작다라는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제 크지 않은 키에 이제 평균을 훨씬 뛰어넘는 이 몸무게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럼에도 이제 몸무게는 많이 나가도 사이즈가 크지는 않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지만 또 사이즈가 크지는 않지만 또 느리지도 않아요. 예. 그래서 이 선수의 그 40야드 대시 기록을 보면 4.9초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컴바인 기록은 아니고 그 그냥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측정을 했을 때 이 정도 기록이 나왔다고 해요. 네. 그래서
뭐 굉장히 뚱뚱하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스피드는 갖추고 있는 그 디펜시브 태클이라고 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뭐 단점으로 이제 한 가지를 꼽자면 블로커가 한번 엉켰을 때 그 엉킨 블로커를 좀 벗겨내는 걸 어려워한다라는 평가가 있더라고요. 뭐 이런 단점에도 불구하고 이제 펜서스가 뽑은 데에는 결국 이 맷 룰 감독과의 인연이 가장 크지 않았나 싶어요. 네. 그래서 사실 맷 룰 감독이 이 펜서스의 감독이 되기 직전에 이 베일러의 감독이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대학 때 자신의 제자를 한 명 데리고 온 거죠. 네. 역시 뭐 학연이에요. 뭐 나쁘게 보면 학연이지만 네. 뭐 좋게 보면 이 선수의 사용법 그리고 장단점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지도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이 로이 선수도 맷 룰 감독에 대해서 좀 각별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선수의 인스타그램을 보니까 그 올해 1월에 이 맷 룰 감독이 이제 펜서스의 감독으로 이제 부임하게 됐다는 기사가 뜨니까 그 감독과 자신이 이제 함께 찍었던 사진들을 올리면서 굉장히 이제 감사의 인사를 전했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몇 달이 지나지 않아서 어쨌든 다시 만나게 됐고 또 프로 생활도 함께 할 수 있게 됐으니까 예. 이 로이 선수도 그리고 맷 룰 감독도 좀 감회가 남다르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이 자신을 잘 알고 있는 감독 밑에서 또 이 기량을 더 키운다면 또 좋은 선수로 거듭날 수 있는 거잖아요. 예전에 이제 대한민국의 산 증인이 있죠. 박지성 선수. 아, 네. 월드컵 때 이제 뛰었던 인연으로 이제 히딩크 감독 밑에서 뭐 네덜란드에서 뛰었고 결국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까지 갈 수 있었으니까 뭐 자신을 아는 스승 밑에서 또 잘하는 게 이 선수에게도 굉장히 좀 큰 행운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뭐 데뷔 시즌에는 아마 주전으로 활약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 펜서스의 뎁스 차트를 보니까 1라운드에 뽑았던 이제 데릭 브라운 그리고 이제 K1 쇼트가 이제 주전으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뭐 당장 이 틈을 뚫고 뭐 주전으로 등극하기에는 좀 쉽지 않겠지만 일단 뭐 쏠쏠한 로테이션 멤버 정도 역할은 이제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브레이비언 로이 선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7라운드 221번에 지명된 스탠틀리 토마스 올리버 3세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름이 굉장히 길어요. 이 선수가 이제 플로리다 인터내셔널 출신의 이제 코너백인데요. 고등학교 시절에는 이제 많은 선수들이 그렇듯 이 농구 그리고 이제 풋볼과 육상을 병행을 했다고 합니다. 이 선수는 이제 투스타 와이드 리시버 유망주로 평가가 됐었는데 유일하게 이제 FBS 레벨에서 장학금 오퍼를 받았던 게 플로리다 인터내셔널이었다고 해요. 뭐 대학을 선택하는데 큰 고민이 없었겠죠. 뭐 첫 2년은 이제 와이드 리시버로 뛰다가 나머지 2년을 코너백으로 전향을 했는데 이 전향한 이유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네, 저도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찾아왔는데 네, 얘기를 해주시죠. 네. 그 연습 과정에서 네. 좀 장난삼아 그 팀 동료 리시버를 좀 수비를 했었다 그래요. 이제 코너백 역할을 뭐 대신 한번 해본 거죠. 근데 예. 이제 그 장면을 본 감독이 이 선수의 좀 코너백으로서의 재능을 알아보고 좀 포지션 전향을 권유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이제 장난삼아 해봤는데 어쩌면 나 수비가 맞을지도? 뭐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네. 뭐 어찌됐든 이제 코너백으로 전향한 이후에 뭐 와이드 리시버보다는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고 그렇게 이제 이 7라운드에 정말 이제 좀 낮은 순위긴 하지만 어쨌든 이제 NFL에 지명을 받게 됐습니다. 뭐 역사적으로 보면 뭐 위대한 발명품들이 이렇게 뭐 그걸 만들어야지 해서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자신의 생각대로 뭐 프로세스를 거쳐서 뭐 발명품이 짠 나오는 게 아니라 그렇죠. 어떤 실수 그리고 우연 뭐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그 위대한 발명품들이 발견되는 경우들이 좀 종종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이 토마스 올리버 선수의 포지션 전향도 좀 그런 비슷한 사례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선수가 그 프로에서 또 대성을 한다고 하면 뭐 어떻게 보면 위대한 발명품이 되는 거죠. 네, 이 선수가 이제 앞서는 이제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이름이 굉장히 좀 깁니다. 이 스탠틀리 토마스 올리버라는 이름인데 이 선수가 이제 사실 생물학적 아버지와는 좀 연이 없다고 해요. 이제 그래서 이제 양아버지 프랭크 올리버 주니어의 성을 따서 토마스 올리버라는 이제 성을 붙였다고 하고요. 이 선수에 대한 평가는 당장의 기량은 아직 NFL급은 아니다라는 이제 좀 냉정한 평가인데 하지만 이 선수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체적 능력
그리고 이제 재능을 꽃 피웠을 땐 NFL에서 뛸 수 있다라는 좀 평가가 있었습니다. 우선은 좀 스페셜 팀에서 자신의 좀 가치를 좀 입증을 해야 될 것 같고 네. 뭐 앞서 저희가 이 선수의 리시버로서의 경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뭐 이 때문인지 이제 상대 리시버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데 좀 장점이 있다고 해요. 네. 좀 이런 부분들을 살려서 뭐 팬서스에 좀 도움이 되는 선수가 되기를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스탠틀리 토머스 올리버 3세까지 이 캐롤라이나 팬서스가 뽑았던 7명의 수비 선수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참 앞서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컨셉 참 확실한 드래프트였습니다. 뭐 어쨌든 수비에 구멍이 좀 많기도 했고 네. 뭐 그만큼 뭐 공격에는 자신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뭐 역대급 러닝백 갖고 있잖아요. 네. 네. 쿼터백도 새로 영입을 했고 네. 근데 이제 저는 좀 흥미롭게 지켜본 점은 이 7명의 수비 선수들의 포지션을 살펴보면 사실 미들 라인베커가 한 명도 없어요. 예. 근데 이제 팬서스를 떠난 그 루크 키클리가 있잖아요. 근데 이 선수의 어떤 대체자를 찾기보다는 이제 다른 포지션에서 좀 답을 찾기 위해 노력을 했던 맷룰 감독이다. 뭐 이렇게 저는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네. 뭐 전반적으로 놓고 봤을 때 한 줄 평을 하자면 다음 이 돌아오는 시즌에 캐롤라이나 팬서스의 수비진이 어떻게 바뀔지가 굉장히 궁금해지는 드래프트였다. 이렇게 좀 마무리를 지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톰 브레이디의 이제 새 팀, 예, 엊그제 이제 유니폼을 입고 새로 찍은 사진이 이제 유출이 됐는데, 이제 이 템파베이 버커니어스가 어떤 선수들을 이 드래프트를 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